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이죠. 예상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놓고 정치재판소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이 같은 결정에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인가, 헌재가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고, 헌재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동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다수결을 보완하는 여야 합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무시한 권한쟁의는 각하가 명백하다. 그럼에도 헌법 정신을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구성 참여권일 뿐이다.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40여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하여야 한다라고 최상목 대행에게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선고기일을 열어서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40여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권한 침해는 인용이 됐던 것입니다. 다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세 사람은 새 헌법재판관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인 국회의 의견으로 볼 수 없다는 별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40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피청구인은 40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면서 각하했습니다. 현재 이 두 가지 판단을 묶으면 최상목 대행이 40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회에서 추천한 결정이 재판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즉각 40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약간 헷갈리는 그런 판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최 대행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최 대행은 당연히 40혁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40혁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그런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은 권한대행의 행사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만간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분으로 40혁 임명을 보류할 수 있는 명분도 있습니다.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40혁을 임명하게 되면 좌파 헌법재판관들 못지않은 역적이 될 것입니다. 일단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지만 존중한다는 것과 40혁을 임명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최 대행은 실제로 40혁을 임명할 것인지, 또 임명을 한다고 하면 언제 한다든지 이런 말은 지금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40혁을 신속하게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한 심판 결과를 조만간 지금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 대행 입장에서는 40혁에 대해서 서둘러 판단하기보다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40혁 문제를 넘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는 40혁의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최 대행이 40혁을 임명하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의 권한 침해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에서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세 사람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으로 볼 수 없다는 별개의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의 내부 분위기가 지금 5대3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흔역이 합류하게 되면 6대3으로 탄핵안은 인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마흔역을 임명해서 표결에 참여시키게 되면 최종 선고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일정은 당장 최상목 대행이 마흔역을 언제 임명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뒤늦게 임명하게 되면 재판부는 새로 임명된 마흔역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와 표결에 참여하게 될지 그 부분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문영배 등 좌파 재판관들은 당연히 참여를 밀어붙이겠죠. 당연히 참여를 밀어붙이게 될 것이고, 만약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재판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던 마흔역이 그대로 선고에 참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는다면 최소 몇 차례의 변론기일은 추가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선고 기일도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고, 4월을 넘기게 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태가 심각해지겠죠. 문영배와 이미선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이 임박해서 탄핵을 인용하게 된다면 대선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대선 날짜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정상적인 경우일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 문영배가 이끄는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이지가 않죠. 형사소송법 절차도 지금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문영배가 헌법재판소를 이끌어온 과정을 볼 때 갱신 절차 역시 헌법재판소가 멋대로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갱신 절차를 초간편화시켜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그럴 경우에도 문영배가 시간에 쫓기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문영배와 이미선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이므로 그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흔역을 제외하고 기존 재판관 8명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이거는 어림없는 얘기죠. 마흔역을 제외시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기각이 유력시 되는데 그렇게 할 리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갱신 절차를 초간편화시켜서라도 마흔역을 참여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선고가 일정 기간 동안 미뤄지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기간은 최소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흔역은 절대로 최상목 대행이 마흔역은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회피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턱도 없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100% 확신이 있었을 때의 경우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0%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3월 중순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했을 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3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흔역은 절대로 임명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4대4 정도로 갈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왔었는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5대3으로 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3으로 갈린 현재의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지켜나가야만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기각되고 이재명을 끝장낼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김영두 재판관의 경우 꾸준히 보수 성향의 판결을 해왔고, 또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쪽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4대4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 왔었는데 오늘 중요한 판결에서 돌아선 것을 보니까 탄핵 인용 쪽으로 입장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5대3이라면 만약 마흔역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표결에 참여시키게 되면 6대3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흔역이 임명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흔역을 임명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헌법소원입니다. 마흔역을 임명해서 헌법재판관이 확실한 6대3 구도가 되면 이재명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서둘러서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 이전에 위헌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이 경우에도 문영배, 이미선이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끝나더라도 최대 6개월간 연장시킬 수 있는 그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에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못 박아뒀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법안은 위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 됩니다. 이재명이 헌법 소원과 관련해서 임기 연장법에 마냥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칼날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역시 칼날 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최상목 대행이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온 국민이 나서서 최상목 대행과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나가면 충분히 성산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